예, 오늘도 이어서 리더십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2, 파트 2에서는 최근의 리더십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뭐 최근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어, 요즘 유행하는 리더십 이론들을 다룬 것은 아니고요. 비교적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과는 좀 다른 그런 리더십 이론들을 좀 살펴보는 거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리더십 이론들은 아직 이론들이라고 정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 수업에서도 좀 살펴봤듯이 최근 기업에서 이제 또 새로운 리더십과 관련된 이론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론들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파트 2에서는 우선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은 이제 뭐 좀 변혁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좀 변화에 중점을 두고 리더십을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가 부하들의 태도와 생각에서 중요한 변화에다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조직 목표 및 전략에 중요한 변화에 몰입하도록 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역량평가에 가보면 이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평가 그 측정 역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내외부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더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직이 변화돼야 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그 리더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변화에 동참시키고 그 변화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느냐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리더가 이 변화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꽤 중요한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요인들이 등장하죠. 일단 카리스마, 그리고 영감적 동기, 그다음에 지적 자극, 개인 배려,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리스마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고, 그런 비전에 따르는 사명감을 구성원들이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게 또 리더의 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유도하는 일도 있고,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창출하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리더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략과 혁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영감적 동기라는 것도 비전 및 미션 달성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전 및 미션을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구성원들 사이에 그게 공유가 돼야 되지요. 그게 또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의.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다 이 디멘전의 특성의 전략과 혁신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구성원의 문제인식과 해결 능력을 배가한다. 즉, 문제인식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늘어나야, 증가돼야,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배려라는 것은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팀원들, 개개인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에 대해서도 같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요즘 뭐 구성원들 중에 누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뭐 고민하는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팀장이 뭐 요즘 얼굴 표정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 그게 바로 이제 개인적인 배려겠지요. 뭐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나하고 상의를 해도 괜찮다라든가, 내가 또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하고 고민 상담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식의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야, 팀장이 이렇게 나한테 개인적으로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열정을 또 이끌어내는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어떤 조직의 중요한 어떤 그 변화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변화 추구하고, 그러니까 리더는 분명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구성원들이 그런 변화에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 차원에서의 특성을 구분해 볼 수 있고, 각각의 그 차원의 이러한 그 리더십의 요인들,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 도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90년도에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전략 혁신, 인재, 조직, 일, 그 다음에 성과,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지적 자극이 인재나 조직, 일, 성과 차원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리더가 그만큼 또 여기서 이제 솔선수범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리더의 특징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카리스마적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차이가 나는지, 또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게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에요.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는 이제 리더의 특성이 중요하겠죠.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들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리더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상을 관리한다. 인상 관리하는 거죠.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는 뭐가 달라도 달라. 야, 우리 팀장은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부하 직원들이 그 리더를 잘 따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부하들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매력적 비전을 명확히 또 제시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제대로 잘 수행해서 성과를 내면 우리 부서에 뭐 이러이러한 보상도 주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팀의 팀원들보다 승진할 때 더 유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어. 그리고 뭐 내년도 해외 연수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우리 팀한테 부여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직에서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비전들을 구성원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하들이 기대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높은 기대에 대해서 의사소통한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대를 구성원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대가 높은 상태의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능력에 대한 높은 믿음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야, 이번 프로젝트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당신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 그지? 우리 예전에도 한번 성과를 낸 적이 있잖아. 뭐 이런 식의 부하 직원들의 능력에 대해서 높은 믿음을 자꾸 표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 직원들도 팀원들도 야, 우리 팀장이 우리한테 정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정말 믿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그 믿음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카리스마가 갖추어진 리더일수록 효과를 더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지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리스마가 긍정적 효과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또 카리스마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스스로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은 높게 세우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면 그 경우에는 오히려 야, 우리 팀장 너무 욕심이 지나쳐.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이거를 목표로 세우고 우리 보러 하라 그래?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수행하도록 계획들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 비전만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실행, 즉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많이 시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많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팀장 너무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너무 뻥이 심해. 뭐 저게 되겠어? 뭐 조직이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해주겠어?
비전만 너무 강조를 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유능성을 갖추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능력이나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런 지적인 지적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지적 자극을 주기보다는 너무 영감적 동기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도 갖춰야 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뭐 교육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너무 그 되지도 않는 거에 그런 비전만 앞세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전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5 리더십이다라고 해서 단계별 레벨 단계에 따라서 리더십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레이트 컴퍼니, 즉 성공하는 어떤 큰 기업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벨 5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2001년도에 정리가 된 이론입니다. 레벨 1부터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까지 각 레벨별로 다른 리더십을 발휘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다라는 게 레벨 1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레벨 1에서는 보유한 재능, 지식, 스킬, 좋은 업무, 습관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수준을 가지고 레벨 1단계로 본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개개인들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개개인들이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레벨 2에서는 합심하는 팀원, 즉 그 능력 있는 개개인들이 다 각자 자기 능력만 믿고 코워크를 잘 안 하게 되면, 협력을 잘 안 하게 되면 팀 성과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개개인들의 능력이 뛰어난데 그 뛰어난 개개인들을 어떻게 합심하게 만들 거냐.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들로 만들어야 되고 타인과 함께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팀이 돼야겠죠. 그게 이제 코워크이고 팀워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개개인들이 그런 팀워크를 발휘하게 되면 팀 성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역량 있는 관리자, 즉 개개인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팀의 목표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는 수준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의 역량 중에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해서 활용하는 것. 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을 갖추고 있는 관리자라는 게 바로 그 단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에 가면 네 번째 단계로 유능한 리더, effective 리더,
효과적인 리더예요. 구성원들을 동료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분명한 비전을 추구하는, 그리고 높은 성과 기준을 달성하도록 집단을 독려한다. 그러니까 능력도 갖추고 또 코어업도 잘하는 팀원들한테, 거기다가 한정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가 구성원들한테 으쌰으쌰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번에 우리 목표 달성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높은 성과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팀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독려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에 가면 레벨 5예요. 도덕적인 겸손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다. 이건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뭐 거의 팀을 제대로 잘 이끌고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서 그런 성과를 잘 내는 그런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리는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조직에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거를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벨 5 마지막 단계를 도덕적인 겸손과 불굴의 의지를 갖추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레이트 컴퍼니라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이게 레벨 5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이아몬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리더십. 다이아몬드 리더십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4가지의 지적 능력, 그리고 그 지적 능력 각각마다 하부 요소 4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더십 다이아몬드 모델이다. 리더십 다이아몬드 모델. 우선 4개의 지적 능력을 비전, 에식스, 커리지, 리얼리티. 즉 성공한 리더는 이 4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4가지가 우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시스템, 창의, 미래예요.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부상하는 사업 트렌드, 새로운 시장, 신상품에 대한 니즈를 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에게. 물론 어떤 조직의 대표이사가 되는 리더인 경우에 당연히 이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미래 먹거리.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기업의 회장들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항상 위기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쪽 사업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석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리더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는 에식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포괄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하겠죠. 조직 내부에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직원들의 개인적인 참여 및 팀워크를 증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보람, 구성원들에게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팀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게 해야 되고,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리더십의 구성 요소로서 네 가지 지적 능력 중에 하나로서 갖춰야 될 두 번째 덕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리더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건 이제 달리 얘기하면 위험추구 성향, 그리고 지속적인 선도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러려면 소신도 있어야 되죠. 본인의 아주 확실한 의지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소신. 그리고 외로울 수 있어요. 리더는 뭐 외롭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혼자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이 항상 닥치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이런 결정을 잘못하면 우리 구성원들한테 큰일이 닥칠 수도 있는데,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불안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유의식, 프리윌.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성공한 리더들에게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될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능력이라는 건 리얼리티예요. 지금 현재의 사업과 시장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에 입각한 관리.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마냥 편안하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고, 아주 지금 시장에서 잘 되고는 있지만 문제점이 뭐고,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적인 측면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정보와 객관적인 측면, 그리고 생존 중요하죠. 그리고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냉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또 성공한 리더가 갖추고 있어야 될 네 가지의 지적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지적 능력. 그리고 각 내부계의 하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해서 리더십 다이아몬드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것은 이슈 리더십이다라고 해서 지금 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과 성과 향상을 위해 핵심 이슈,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찾아내고, 또 구성원 또는 주변인과
공유하는 과정과 실천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리더의 역할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더의 역할, 그러니까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리더가 문제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죠, 정말. 그래서 조직 내 문제 해결, 그리고 성과 향상을 위한 핵심 이슈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성원들과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리더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슈 창안. 그리고 구성원들의 몰입과 참여.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시스템 파워. 모든 것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슈를 창안한다는 것은 문제를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과정이죠.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게 어렵다면 외부 전문 컨설팅 기업을 불러다가 그런 문제를 찾아내는 작업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외부인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문제를 찾아내겠다고 막 인터뷰하는데 그 내부 구성원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막 신경 쓰이는 게 많겠죠. 그리고 마치 그 자기네 팀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드러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리더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찾아내서 구성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구성원들도 다 인정하는, 그래서 공유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문제라고 규정 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것을 구성원들과 상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전문 컨설팅 기업들을 불러다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들을 또 찾아내라 하는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내부 구성원들이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데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리더들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리더들만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조직은 오래 갈 수 없겠죠. 구성원들이 다 함께 그 문제라고 하는 곳에 같이 공유를 하고 해결에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슈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도록 주도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거의 모든 리더십은 조금 어떤 그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그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주로 핵심적인 문제들은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리더십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거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리더를 찾아내는 게 어렵지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찾고 구성원들에게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나면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또 마지막 과제예요. 그래서 항상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지원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또 중요한 리더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고. 항상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리더의 생각이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리더십 이론들을 최근에 등장한 이론들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리더십 이론이 스트레이티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리더십 이론인데요. 이거는 좀 더 이제 상황 특성을 고려한 리더십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경영층의 리더십일 경우에 사업의 상황 특성에 따라 핵심적인 리더십 능력 요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아주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효과적인 경영층의 전략적 리더십 역량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고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의 특성별로 리더십 요건을 명확히 정립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조직의 상황은 동일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상황이 달라져요. 그죠? 굉장히 이제 사업 매력도라는 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높고 보통 정도 그리고 낮은 그런 사업의 매력도를 가지고 볼 때, 높은 거는 이제 성장, 집중 전략이죠. 공격적인 산업 전문가예요. 그 어떤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그 산업에서 우리 조직이 성장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정도다, 매력도가. 그러면 이 이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매력도가 낮은 경우에 성장 다각화 전략을 또 펼칠 수 있고, 사업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 매력도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강할 때와 약할 때의 상황이 다르죠. 그 사업 매력도 높은데 경쟁력이 없어요. 매력도는 높은 시장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별로 그렇게 그 시장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요. 그러면 회생이나 구제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업 회생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사업을 정리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매력도가 높거나 안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고요. 뭐 사업 경쟁력이 낮은 상황인데 또 사업 매력도도 낮아요. 그렇다면 완전히 철수를 해야죠, 시장에서. 그죠? 청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특성에 따라서 그 리더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산업에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경쟁력도 갖추고. 그렇다면 그 사업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회생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상황 특성에 따라서 그 리더의 핵심 능력, 요건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성장 과정과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도 구분했어요. 그래서 사업 전략 특성과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 그리고 사업 성장 과정과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을 각각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서 창업할 당시에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기업가요. 모험 감수죠. 위험 감수. 어느 정도 모험을 감수해야 되고, 어떻게든 사업을 정착시켜야 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해요. 기업가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 관리형, 테이크 케어,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관리형 리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의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사업이 무르익었고 시장의 상태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뒷일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잘할까? 외과 의사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도 그것이 어떻게 곪거나 그러면 수술을 통해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그 외과 의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죠? 칼을 가지고 몸에 손을 대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메스를 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도려낼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쇠퇴기에 들어가게 되면 혁신형 리더가 필요해요. 혁신형 리더. 그 뒤에 또 새로운 사업 뭔가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이 거의 쇠퇴기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다가 투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도 달라져야 되고 사업의 형태도 달라져야 되니까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성장 과정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이티직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의 석세션 플랜이라는 게 바로 경영자의 계승 플랜이에요. 어떻게 경영자를 물려줄 건가. 승계 프로그램이죠. 승계. 그죠? 그래서 향후 중점 HR 과제라 할 수 있고, 또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리더십 역량 요건 정립은 그러한 리더를 찾아내기 위한 선행 요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리더로 내세워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업 전략에 따라서 리더가 달라지듯이 그 다른 리더의 유형에 따라서 요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요건을 찾아내는 작업도 꾸준히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적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사업 성장 단계에 따라서 사업 성공 포인트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오늘은
많은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좀 진도를 빨리 못 나갔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대면 수업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목요일 날 수업을 못하게 되는 출장이 꼭 목요일 날 많이 잡혀요. 그러다가 또 화요일 날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게 이번 학기는 목요일 날 수업을 주로 온라인 그 보강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 12월 달에도 또 수업 그 목요일 날이 또 출장이 또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목요일 날 그 선발 면접도 많고 평가도 많이 하느라고 목요일 날 수업을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온라인 보강 수업을 했는데 아무튼 뭐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